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아야 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초호화 호텔 라파에트는 오늘도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군인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 사이로 신입 직원 지수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VIP층을 담당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침착하게만 하면 돼. 지수는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45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어제 선배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VIP 손님으로 윤혜린 사모님이 오신다는 얘기였죠.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라는 말도 함께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정장 원피스를 입은 윤혜린이었어요. 그녀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윤혜린은 지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신입이지? 물 한 잔 가져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말투에는 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움직였어요. 하지만 긴장한 탓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트레이 위에 샴페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금빛 액체 한 방울이 윤혜린의 드레스 끝자락에 튀었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혜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휘둘렀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쇼핑백이 지수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어요. 지수의 손에서 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녀의 분노를 막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지수는 아픈 어깨를 움켜쥐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때 멀리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서 있는 강세아였죠. 호텔 전략기획본부 이사로 젊은 나이에 이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차가운 경멸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아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VIP 라운지, 방금 상황 CCTV 확보하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로비로 돌아온 지수는 흩어진 유리 조각을 수습하다가 손등을 베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붕대를 건네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수납실로 돌아가며 속으로 되뇌었죠. 이 일은 그냥 잊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직원 게시판에 한 줄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금일 오후 VIP층에서 발생한 고객 폭행 사건에 대해 본사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진짜 피해자가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라파에트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샹들리에 아래에서 첫 번째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들은
어제의 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 곳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어요. VIP층에서 큰일 났대. CCTV까지 돌려봤다던데. 그 말은 순식간에 식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어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컵을 닦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바닥만 향하고 있었죠. 그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강세아가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뚝 멈췄어요. 세아는 서류를 넘기며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잠깐 제 방으로 올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아의 사무실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어요.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지수는 두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어요. 짧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화내실 만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아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수록 더 깊이 썩는 법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바로 그 시각 호텔 홍보팀에서는 윤혜린의 비서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담당자에게 지시를 내렸죠. 그 일 기사로 새어나가면 안 돼. 미리 막으라고. 담당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연 전무는 그 광경을 보며 이마를 짚었어요. 이 일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그의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아는 조용히 호텔 보안실을 찾아갔어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인사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45층 CCTV 영상 원본 파일로 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세아는 화면 속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쇼핑백이 휘둘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저장하세요.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녀는 USB를 받아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발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비쳤지만 그 아래로 드리운 그림자는 길고 깊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의 노트북 화면에는 윤혜린 사건 기록 1이라는 파일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바로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었던 거죠. 며칠 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호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낯선 인물들이 들어섰어요. 그들은 본사 감사실 명패를 단 사람들로 모두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전무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회의 안건표를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부 자금 유출 및 직원 폭행 관련 조사 차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죠. 세아는 맨 끝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박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비서실로 급하게 들어가 서류 캐비닛을 열었어요. 비밀 계좌 명세서와 계약서들이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죠. 누가 이걸 건드린 거야? 그는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다가 전략기획본부 마크가 찍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혜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방 창문 너머로 비치는 호텔의 로고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 시각 세아는 회장실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손에 검은 USB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윤혜린 남편 비자금 계좌 내역이라 적힌 파일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USB를 비서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보고 전에 회장님께 먼저 전달해 주세요. 비서는 그제야 그녀의 정체를 눈치챈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내부 게시판에는 전무직무정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회장 손녀가 직접 움직였다던데. 그럼 그때 그 폭행 사건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윤혜리는 기사 속 남편의 이름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을 굴러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 여자, 대체 누구야? 같은 시각, 세아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마치 오래전의 상처를 다시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라파에트 호텔의 평온한 외관 아래 폭로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호텔 로비를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라파에트 호텔,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손님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조용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에는 오래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비서실로 향해 윤혜린 관련 기록 파일을 요구했어요. 비서는 당황한 듯 말했죠. 그건 오래전 병원 기록이라 보관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세아는 단호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흔적을 남기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슬펐습니다. 며칠 뒤 세아의 책상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서와 병원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문서를 펼쳐보다가 손끝이 멈췄어요. 모친 윤혜린, 부친 미상.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죠. 자신을 때렸던 여자가 바로 자신의 친모였던 겁니다. 세아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단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그 문서의 복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아의 출생 비밀을 이용할 기회를 본 거였죠. 이걸로 그녀를 끝낼 수 있겠군. 그는 냉소를 지으며 이사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호텔 본관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도연은 자신 있게 문서 한 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윤혜린 사모님의 친딸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세아에게 향했죠.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겠네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진실은 모두의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문서를 높이 들며 비웃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강세아 이사, 사실은 윤혜린 사모님의 친딸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단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녀이자 윤혜린 씨의 딸입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단 한 번도 딸로 부른 적이 없었죠. 윤혜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아야, 정말 너였니? 세아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혜리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얼음 같은 복수심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밀려왔죠. 도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쇼야. 회장님, 저 여자가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이미 그의 뒤로 다가와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도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아는 그를 향해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이용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죠. 도연이 끌려나간 뒤 회장실 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세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윤혜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세아는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 말은 냉정한 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스며 있었어요. 지수는 복도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죠. 어제의 단순한 폭행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거리요. 라파에트 호텔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 감춰졌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눈물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호텔의 공기는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마다 긴장 대신 정리된 평온이 감돌았죠. 임직원 게시판에는 전무 박도현 해임 및 구속수사 착수 공지가 붙었어요. 직원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한 사람을 떠올렸죠. 강세아 이사였습니다. 세아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문서 더미와 인사이동 보고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직원평가제는 없애고 공정평가로 바꾸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호텔의 구조가 바뀌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새 근무표를 받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정직원이라는 표시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라파에트의 얼굴이네요. 새하였습니다.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돌아와야 할 자리였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냉정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윤혜리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약 냄새와 외로움이 가득했죠. 세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으세요? 윤혜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내가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늦게 알게 돼서요.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오해와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세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이 회사를 맡을 차례다. 하지만 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떠나고 싶어요. 호텔도 이 자리도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담담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파에트 호텔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빛나는 유리창 뒤에는 한 시대의 막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새벽의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뉴스 속에서 라파에트 호텔 개혁의 주역 강세아 이사 사임이라는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 식당의 TV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지수는 화면 속 세아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시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세아는 자신의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비어가는 책상 위에는 한때 빽빽이 쌓였던 서류와 기록들이 사라지고 단 한 장의 메모만 남아 있었어요. 용서는 기억 위에 피는 꽃이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노을빛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세아는 난간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개미처럼 이어졌고 멀리 한강의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도 사람도 다 변하네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평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윤혜리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하얀 벽, 고요한 복도, 그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있었죠. 그녀의 침대 옆에는 아직도 세아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케이블 TV를 틀자 화면 속에 세아가 등장했어요. 사회공헌상을 수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이제야 내 딸이 웃고 있네.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호텔 1층 로비에서는 새로운 총지배인이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었어요. 라파에트는 다시 시작합니다. 더 따뜻한 호텔로 만들어 봅시다. 지수는 앞줄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호텔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공간은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세아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표에는 파리행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게이트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호텔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짐을 들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라파에트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누군가의 눈물 위가 아니라 새로운 내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하의 긴 그림자는 공항 유리창 너머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몇 달 뒤 해외 한 재단의 개관식 현장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강세아 장학재단 설립자. 장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세아는 차분한 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도 꽃은 피어요. 짧은 한마디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성장,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진심이 전해지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무대 뒤편에서 세아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호텔 앞에서 찍은 모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어린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웃고 있었죠. 세아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그날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한편 한국의 한 병실에서 윤혜리는 TV 속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리모컨을 손에 쥐었지만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세아가 웃는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해리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행복해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는 평온이 자리 잡았어요. 지수는 호텔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강세아 재단 첫 장학생 30명 선발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세아 이사님, 아니 세아님, 정말 멋지세요. 그녀의 눈가에도 작고 따뜻한 빛이 깃들었어요. 그날 저녁 세아는 호텔 근처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단단한 의지만 남아 있었죠. 바람이 불며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군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라파에트 호텔의 샹들리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이제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